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학기 초인데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게 됐는데 지금 5반 학생들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교과서 11쪽, 학습지 16쪽 혹은 18쪽 준비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써 있죠? 네, 단군 왕검이라고 쓰여져 있고 1920년대에 이제 그림으로 그렸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군 왕검의 모습은 이런 형태죠. 이게 표준 영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단군 왕검은 오늘 우리가 정리할 고조선을 최초로 세웠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단군 왕검 일반적으로 신화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사람 한 명이 천년 동안 사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즉, 이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건 지도자의 명칭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그 뒤에 후손들도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도자의 명맥을 이어갔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웃긴 이야기 해본다면, 북한에서도 이 단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면, 알다시피 이 한민족, 북한과 남한을 통틀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북한은 93년에 대대적인 단군론 정비 사업을 했고, 그 이후에 단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단군릉이 아니라 고구려 시대의 왕족의 무덤이다라고 보통 추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해서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복습해 볼 건데요. 우리가 이번 주 처음으로 배웠던 부분들이 선사시대 혹은 청동기 부분이었죠. 그냥 교과서 그림으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특징들을 도구를 통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구를 알면 그 시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볼 수 있다고 했죠. 이동생활. 신석기 시대의 도구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정착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까지 연결했고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 청동기, 청동거울, 그 다음에 반달, 돌칼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오늘 배우게 되는 게 이 청동기 시대에 기반한 고조선이기 때문에 이 청동기의 맥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워밍업 해봤고요. 복습해보고 뭐 그냥 관련된 내용도 봤고요.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대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 알아본다라고 했습니다.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 조선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선은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세워진 조선이죠. 그래서 이게 조선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있었던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의 조선이 있는데 고조선과 조선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먼저 조선 알아볼게요. 특징. 청동기에 기반한 국가겠고요. 농사입니다. 농사. 그래서 뭐 신석기 시대부터 농사 지어 나간다라고 이야기했고, 특히 지난 시간에 청동기 시대에 어느 정도 생산력이 자리 잡게 되면서 잉여 생산물, 계급 발생 뭐 이런 거 이야기했고요. 재정일치. 제사와 정치가 일치한다. 즉,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사회가 아직 아니라 한 명이, 한 명의 지도자가 제사장과 정치적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단군 왕검이다. 단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명칭과 왕검이라고 하는 정치적 지도자의 명칭이 같이 쓰이고 있다. 하나의 지도자를 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고조선은 하나의 변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학설에 따르면 더 많은 조선들이 있는데, 우리 교과서 수준에서는 크게 한 두 개 정도의 조선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단군 조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만 조선이라고 하는 조선이 있겠습니다.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건너온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은 중국에서 건너오면서 철제 무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철기를 가져왔고, 그 이후에 중국과 한반도 남쪽에 있는 뭐 한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는데, 그런 국가 사이에서 고조선이 끼어 있기 때문에 두 나라를 중개하는
두 나라를 연결하는 무역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반과 3반 사이에 2반이 있는데 이 2반이 1반과 3반 사이에 중간중간 다리를 놔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멸망. 자, 고조선은 어떻게 망했는가? 네, 당시 고조선과 같이 있었던 중국의 한나라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는데 한무제가 대외적인 팽창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한 고조선 내부에 내부 분열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네, 고조선은 멸망하게 되더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게 기원전 108년이다. 그래서 요 기록이 중국 측의 기록에 따라서 고조선을 공격했다, 멸망시켰다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 가지고 멸망한 연도를 이렇게 언급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고조선 하면 우리 교과서 뒤쪽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볼 건데 팔조법이라고 해서 당시 사회를 추론할 수 있는 약 8가지의 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오늘날은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가 잘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따가 한번 팔조법 한번 같이 확인해 보자고요. 자, 앞서 우리가 단군 조선 다음에 네, 위만 조선을 언급했습니다. 자,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건너왔지만 네, 우리나라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이것도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논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하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이런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학습지에도 일부 내가 실어 놓긴 했다라고 하는 거 네, 논란은 있습니다. 네, 참고로 볼게요. 그래서 당시 중국 내부에서 뭔가 분열이 있어서 네, 분열 끝에 사람들 데리고 건너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만이었다. 뭐 그런 자료 중에 하나다. 자, 다음 넘어가서 교과서 11쪽 자료 보겠습니다. 자, 고조선 관련 문화 범위 볼 건데요. 자, 2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비파형 동검. 이런 형태의 동검, 청동기 검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 탁자식 고인도. 네, 이렇게 다리, 상판 이렇게 올려져 있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 교과서 수준에서는 요 2개 가지고 고조선의 면적이 요 정도였다라고 추론하고 있고요. 원래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그냥 말로만 이야기할게요. 미송리식 토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요런 거 가지고 고조선의 영역 범위를 많이 추론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교과서 수준 위주로 잘 기억해 보자고요. 네, 그냥 참고해서 보세요. 뭐 영국의 스톤헨지인데 네,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있는 거 보면 네, 어느 문명이나 이런 거성 문화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흔하긴 하다. 자,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빠져 있고요. 아마 교육과정에서 빠진 것 같지만 고조선의 영역 범위를 볼 때 미송리식 토기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토기도 있다라고 하는 거 청동기 시대에 있었던 토기 중에 하나다. 고조선의 영역하고 관련되어 있다. 참고만 하세요. 네, 우리 교과서에 빠져 있지만 네, 이런 토기들이 미송리식 토기다. 참고해서 알아두면 나쁘진 않다. 자, 우리 교과서 73쪽에 보면 고조선의 8조 나와 있습니다. 원래 8개였다라고 하는데 현재는 3개 정도 전해지고 요 3개 정도 가지고 고조선 사회 이렇게 살았네. 이런 모습이었네 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치사 위주로 쭉 가고 있는데 사회적인 부분도 같이 그냥 묶어서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알아두면 도움 됩니다. 팔조법 하면 고조선 뭐 이렇게 연결해서 겸사겸사 같이 보자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철기를 바탕으로 한 여러 국가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청동기 기반한 네, 고조선 봤잖아요. 철기 기반한 여러 국가들 교과서 12쪽에 있어요. 네, 특징 네, 철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땅을 더 깊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씨앗을 뿌렸을 때 생산물이 더 잘 자라나게 돼요. 또한 일반적으로 청동기 대비 철기가 더 단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 전쟁을 통해서 영역을 많이 넓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자, 내용들 여러분 이거 적어보세요. 부여부터 사망까지 쭉 적어볼게요. 일시정지 활용하세요. 자, 부여부터 갑니다. 자, 부여는 만주 숭화간 유역의
평야지대에서 성장했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기점으로 했을 때 가장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연맹체 국가. 여러 부족들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국가고 여러 가들이 사출도를 통치했다. 이따 볼 거예요. 동물 이름들을 따가지고 부족의 이름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마가, 구가, 저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어쨌거나 그런 부족이 한 4개 정도이기 때문에 사출도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가운데 왕이 존재합니다. 자, 순장. 사람이 죽었을 때 그냥 생매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이나 계급이 높은 사람이면 내가 죽었을 때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노동력, 물건이라고 거의 생각했던 과거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생매장을 해버린다. 그것을 순장이라고 했더라. 옛날에. 지금으로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엔 그랬던 거고. 자, 고구려. 자, 압록강 중상류 유역에서 성장했고요. 부여 아래에 있었고요. 오부 연맹체. 부여랑 고구려랑 거의 계통이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성향들이 보여요. 5개의 부족이 연맹 왕국을 형성했고요. 나중에 고대 국가까지 성장합니다. 고구려 굉장히 유명한 국가죠. 제가회의. 네, 국가회의를 결정하는데 회의를 합니다. 네, 여러 국가들마다 회의 이름이 있는데 네, 고구려는 그걸 제가회의라고 하고요. 서욱제의 풍습이 있었다. 즉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삽니다.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네, 계속 가볼게요. 자, 옥저와 동해. 한반도 동북 지역에서 네, 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국가였고요. 상대적으로 고구려 아래 위치했던 국가들입니다. 이 국가들은 왕이 없고 읍군, 삼로 등의 군장이 존재합니다. 즉, 왕을 대체하는 혹은 왕보다는 약한 그런 군장들이 존재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청동기 시대랑 유사한 겁니다. 네, 청동기 시대의 일반적인 지도자들을 군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는 청동기 시대처럼 약간 보이는 뉘앙스,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자, 옥저에서는 민며느리제를 실시했는데 여자가 남자 집 가서 사는 것을 민며느리제라고 합니다. 자, 또한 동해라고 하는 국가에는 조계원과 책하가 있었는데 조계원, 같은 민족끼리, 같은 그 부족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을 족외혼이라고 합니다. 다른 부족끼리 결혼하는 거. 책화. 각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을 책화라고 하고, 침범했을 때는 보상한다. 뭐 물건이나 말, 뭐 가축, 뭐 농산물로 갚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3한. 한반도 중남부에서 마한, 진안, 변환으로 성장하였다. 뭐 일반적으로 마한, 진안, 변환 뭐 이런 국가들이 백제, 신라, 가야가 됐다 이런 썰들이 있습니다. 많이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자, 또한 삼한에는 신지읍차라고 불리는 군장과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그러니까 단군 왕검, 고조선 시대에는 한 명이 정치적 지도자요, 제사장이요 라고 볼 수 있는 제정일치였는데 삼한시대, 청동기 시대를 넘어서 철기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신지읍차는 정치적 지도자, 천군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말이 어려운데 제정분리다. 제사와 정치가 쪼개진 분리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제사장이 고유한 영역으로서 소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정하면 범죄자가 여기 소도 안에 들어오면 잡지 못했다라고요. 신성한 종교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썰들이 있고요. 자, 또한 여러분이 좀 더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지금 여기서 보이지 않는데 각각 나라들마다 제천 행사들이 있어요. 제천 행사는 뭐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부여에는 영국, 고구려에는 동맹, 네, 동해에는 무천, 네, 삼한에는 수린날 계절제라고 하는 그런 별도의 행사들이 있다. 그래서 혹여나 시험 문제 같은데 이런 제천 행사의 명칭 가지고 국가들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다음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잘 각각 구분해서 잘 기억해 보자. 아까 부여의 사출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부여의 사출도 왕을 중심으로 여러 부족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게 오늘날 윷놀이랑 비슷한 그 부족들의 구성처럼 뭔가 구성된 것 같다. 이런 썰이 있어요. 또한 사출도의 명칭 자체가 동물들의 이름을 땄다.
뭐 개, 소, 말, 뭐 돼지, 뭐 이런 거 같고요. 자, 우리 교과서 12쪽에 가면 아까 철기를 바탕으로 한 여러 국가들 부여부터 네, 4만 쭉 나와 있습니다. 위치 여러분이 좀 같이 파악해 두시면 좋겠고 각각 좀 헷갈리는 게 있어 한 번 더 짚어보면 네, 옥저에 민며느리제가 있다. 여자가 결혼할 남자 집으로 가서 살았다. 자, 반대로 고구려의 서욱제는 남자가 여자 집 가서 살았었다. 노동력을 한쪽 집안에 자꾸 몰빵해 주는 겁니다. 결혼하면 한쪽이 빠지게 되니까 같이 가서 노동력을 제공해 줬다. 다 농경에 기반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나라 7, 80년대 전까지는 다 농경사회에 거의 기반하고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재미삼아 강조차 비교해보면 옥조의 민면일이 쟤는 결혼한 여자가 남자 집으로 오는 거. 고구려의 서욱제는 결혼할 남자가 여자 집 가서 네, 장인어른 밑에서 노동력 제공하고 사는 거. 네, 이런 문제도 그냥 재미삼아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산천을 중시하며 산과 내마다 음락의 경계가 있어 침범하지 않았다. 그걸 체크하라고 한다. 네, 즉 체크가 나오니까 가 국가는 동해라고 하는 거 찾아낼 수 있겠고, 여러분 정답 스스로 찾아보세요. 그냥 넘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 학습지 18쪽에서 청동기 시대의 고조선 정리했다. 한 번 더 보세요. 혹시 빠진 내용 있다면 이 구조와 틀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서 학습지 21쪽에 연맹 왕국들, 철기에 기반한 국가들 부여부터 사망까지 일부 정리되어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강조한 거 각각의 독특한 특징들 아까 형광펜 그 뜻이 좀 정리해 봤고요. 제천 행사의 명칭도 여러분이 구분해서 기억하자. 자,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뭐 지금 요 왼쪽 1번은 그냥 아마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복습의 의미고, 오른쪽에 1번 위주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시정지 활용하세요. 자, 오른쪽에 1번. 자, 요런 도구, 요런, 뭐라고 하죠? 유물, 뭐라고 하죠? 고인돌이라고 하고, 계급이 생겼다. 민문이 토기, 거친문이 거울. 즉, 가는 청동기 시대다. 청동기 시대니까 정답 뭡니까? 여러분 잘 골라낼 수 있습니다. 고조선과 관련된 청동시대와 관련된 청동검, 비파형 동검 여러분이 골라낼 수 있겠죠. 자, 아까 제천 행사의 명칭들 구분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말로 할게요. 여러분 일시정지 활용하세요. 부여, 영고, 고구려, 동맹, 동해, 무천, 사만, 계절제, 수린날 이런 거 있죠. 정답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비교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본다면 네, 여러 국가의 성장을 특징을 한번 기억하자. 오늘 우리 단순히 철기 바탕으로 한 국가만 한 게 아니라 고조선도 했어요. 고조선 그래도 여러분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도 잘 아시리라 생각 듭니다. 선생님은 그냥 단편적으로 이 부분만 강조한 겁니다. 네, 참고의 형태로 여러분 학습지에 이런 내용들도 있을 테니 나중에 한번 더 보시고요. 일부러 수업 많이 압축하고 빨리빨리 해서 끝내보려고 했거든요. 영상 길어지면 보질 않아서 잘 핵심만 위주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청동기에 기반한 고조선, 철기에 기반한 부여부터 삼한 국가들의 특징들을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들 꼭 잘 숙지하셔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5반 친구들 네, 영상 보느라 고생 많았고 네, 지금 시간이 네, 언제입니까? 월요일 3월 9일 8시 20분 여러분 그 야자하고 있는 그 시간이거든요. 선생님 진짜 열심히 찍었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수업 시간 또 빠지지 않아서 영상으로 안 만났으면 좋겠고요. 공부할 때 도움 되길 바래요. 여러분 안녕.